자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2025년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찍는 영상인데요. 뭘로 시작을 하면 좋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새로 시작하자는 의미로 물 조절하는 방법을 먼저 연습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어요. 한번 시범 삼아 해봤던 거를 보여드리자면, 자, 이렇게 동그라미를 3개 혹은 4개를 그려서 여기 물칠을 하고 안쪽으로 번져 나오는 범위를 한번 보는 거죠. 자, 여기에서는 물의 양을 좀 줄이고 물감의 양을 조금 더 많이 해서, 자, 좀 여기 흰 색깔 여백이 많이 보이겠죠? 여기보다는. 자, 여기에서는 조금 더 물의 양을 줄여서 테두리 쪽으로. 자, 제가 더 줄여서 하면 또 이렇게 테두리 더 얇게 채색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3단계 혹은 4단계로 색깔을 한번 이제 다양하게 한 2가지 색 정도를 먼저 연습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동그라미 대고 그릴 게 있으신 분들은 대고 그리시면 되는데, 저는 이게 좀 큰 거 같은데 좀 작은 게 없어서 그냥 바로 할게요. 자, 색깔은 상관이 없고요. 먼저 물칠을 해야겠죠. 자, 먼저 물칠을 해주는데, 자, 이 물칠은 이 3칸, 4칸에 다 똑같은 양으로 그냥 많이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처음에 초벌을 하실 때나,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을 쌓으실 때나, 물칠을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, 자, 똑같이, 이렇게 물이 한 번 더, 제가 보통 이렇게 물칠을 2번씩 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문지르면서 물을 잘 흡수시켜 주세요. 이 물칠도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하긴 한데, 이렇게 꼼꼼하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. 이렇게 물칠을 충분히 하고, 그러면 살짝 종이가 이렇게 살짝 올라오거든요. 물이 충분히 먹어졌으면. 자, 그 다음에 다른 붓으로 저는 아까처럼 똑같이 보라색을 해볼게요. 자, 이제 물감의 양도 한번 볼까요? 이렇게 물감을 이렇게 묻힐 때 보시면 물이 없죠, 별로. 물이 별로 없잖아요. 처음에는 물이 좀 이렇게, 여기서도 이렇게 첨벙첨벙 보일 정도로 물이 이렇게 여유 있게 있어야 되거든요. 이렇게. 자, 이렇게. 좀 여유 있게. 여기서도 물이 많이 보이죠? 자, 이렇게 많이 묻혀와서 여기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예요. 자, 저는 진짜 처음에 밑색칠 할 때는 물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. 이렇게 여유 있게. 자, 이 정도로 해서, 자, 칠을 할 때 테두리 쪽으로 이렇게 안쪽은 건드리지 마시고 테두리 쪽으로만 칠을 해서 지금 물감이 안쪽으로 어떻게 번져 나가는지 그것도 한번 관찰을 해보세요. 느낌도 이제 아셔야 되니까, 내가 이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칠했을 때 어떻게 얼만큼 번져 나가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시는 거죠. 이렇게 테두리만 칠을 한다는 생각으로. 자, 요 정도 나왔죠? 자,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. 자, 마찬가지로 물칠을 여유 있게 문지르면서, 선생님, 저는 이렇게 물칠을 하면 종이가 벗겨져요 하시는 분들은 코튼 함량이 낮거나 코튼 함량이 없는 종이를 사용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. 종이가 가장 중요하죠, 이 수채화에서는. 자, 마찬가지로 똑같이 잘 먹여주시고, 자, 아까 했던, 자, 물감의 양과 조금 다르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물이 좀 첨벙첨벙 있지만 아까보다 조금 줄여 볼게요. 자, 이게 느낌이 다르죠? 아까는 약간 밑색을 칠한다는 생각으로 제가 물감의 양을 조절을 했다면, 지금은
이제 두 번째 색을 올린다는 생각으로 조금 더 물의 양을 줄였어요. 자, 얘보다 물의 양이 좀 적은 게 느껴지시죠? 농도가 조금 더 짙죠? 자, 한 다음에 여기다가 걸레에다가 살짝 닦아낼 거예요. 그래서 또 테두리 쪽으로 선생님 아까보다 동그라미가 커져서 여기가 많이 보이는 게 아닌가요? 이렇게 의심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물의 양이 많았다면 여기가 넓든 좁든 상관없이 안쪽으로 퍼져 들어오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물의 양이 중요하다 하고 믿어주셔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안쪽에 공간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?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. 자,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칠을 비벼서 종이에 물이 먹게. 자, 한 다음에, 자, 이제,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서는 밑색을 깔고 그 위에 중간색을 조금 더 넣어주고 그 위에 묘사를 한다는 생각으로 이제 3단계로 생각을 해주시고 한번 같이 비교해서 참고해 주세요. 자, 마지막에 묘사를 할 때는 물감의 양도 적고 물의 양도 적어야겠죠? 이렇게 물의 양이 느껴지지 않죠, 많이? 살짝만. 그렇다고 색이 조금 연하면 안 올라가니까 색은 좀 있어야 되겠죠? 한 다음에 바깥쪽으로 테두리. 자, 이렇게 저는 이렇게 번져 나오는 이 끝부분들을 건드리지 않는 걸 좋아하긴 하거든요. 평상시에 칠을 할 때도 이 자연스러운 물 번짐을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도 연습을 하셔서 한번 나중에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자체로도 너무 예쁘기 때문에. 자, 이렇게 해봤죠? 조금 더 넓어졌죠? 한번 4단계까지 한번 해볼까요? 4단계로. 자, 물칠은 똑같습니다. 똑같이 물칠할 때 물 양을 줄이지 않아요. 물감에서 섞을 때 또 그 조절을 하는 거지, 이 밑에 물칠하실 때는 똑같이 물칠은 좀 여유 있게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좀 더 진해져야겠죠? 진해지고, 이렇게 물감을 많이 묻혀오면 뻑뻑하죠? 이렇게 뻑뻑하지만 여기에 물칠이 충분히 되어 있으면 이것도 칠이 되거든요. 한번 해볼까요? 자, 이렇게. 약간 테두리 따준다는 느낌으로. 자,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얇게 표현이 되죠? 자, 이렇게 4단계까지 한번 해봤고요. 자, 그 다음에 이거를 꽃잎에서도 응용을 해볼 수가 있죠.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연습을 해봤냐면, 제가 화면을 띄워드릴 건데, 꽃잎이 큰 목련꽃으로 제가 잎을 사진을 준비해봤거든요. 자, 얘가 지금 이렇게 꽃잎이 좀 크죠? 자,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안에서 색을 칠할 때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색이 들어가잖아요. 자, 처음에는 어떻게 들어가죠? 밑색을 칠할 때, 자, 이렇게 물감의 양과 물의 양이 좀 많아야 되고,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이 들어갈 때는 얘처럼 조금 더 면적이 좁아져야겠죠. 물 조절을 해서 면적을 좀 좁아지게 색을 보충해주고, 자, 그 다음에 얘네들처럼 물감의 양을 조금 적게, 물의 양도 적게 해서 이렇게 뭐 인맥이라든지 선 느낌으로 뭐 표현을 해줄 때, 꽃의 인맥 같은 표현들 해줄 때는 이런 식으로
좀 더 범위를 좁게 해서 들어가죠. 자,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한번 얘도 단계를 내서 한번 칠을 해볼게요. 자, 이 목련꽃의 베이스가 되는 가장 많이 보이는 밑색이 지금 뭘까요?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겠죠. 제가 봤을 때는 이 베이스 색이 약간 핑크빛이 돌긴 하지만 흰색 같거든요. 아주 연한 핑크이거나 흰색이거나. 이럴 때 제가 이게 흰색이라고 생각을 하면 흰색을 칠하는 게 아니고 물칠을 하죠. 흰색 그대로 남겨두기 때문에 얘는 그냥 비워두는 걸로 하겠습니다. 이게 1단계에서는 비워두는 거. 1단계에서는 흰색이니까 비워둘게요. 비워두고 그 다음에는 밑색을 봤을 때 여기 약간 이렇게 핑크빛이 돌아가죠. 핑크빛이 들어가죠. 제가 그래서 물을 바꿔서 자,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물칠을 다 하고 자, 이렇게 물칠을 한 번 한 거랑 두 번 한 거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물칠을 좀 꼼꼼하게 하고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핑크색을 이렇게 조금 연하게 해서 자, 얘처럼 번져나가는 범위를 조금 어느 정도는 넓게 해주셔야 돼요. 지금은 묘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이 조금 이렇게 여유 있게 해서 이렇게 칠해 봤을 때 이게 어느 정도 번져나가는지 이렇게 해보고 물을 또 추가해 주세요. 물이 좀 덜 번진다 싶으면 조금 더 추가해서 이렇게 좀 더 잘 번져나가게 눈을 약간 흐리게 뜨시고 지금 보면서 색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이제 색을 칠해주는 거죠. 이 부분은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자, 이렇게 자, 여기까지가 제 생각에는 두 번째 밑칠인 것 같고요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칠을 해주시고 자, 이렇게 많이 번지건 적게 번지건 물칠은 똑같이 이렇게 좀 여유 있게 해주셔야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자, 여기에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물 조절을 무조건 해줘야겠죠. 자, 그 다음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좁은 면적의 색을 좀 넣어줄 거거든요. 지금 여기까지 칠을 하고 나서 제가 나중에 또 덧칠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디를 덧칠할 것 같냐면 아래쪽이 조금 더 진해야 돼요. 그렇죠? 이 부분 아래쪽이 조금 더 진하고 인맥 부분이 이렇게 들어갈 것 같거든요. 인맥. 뭐 이렇게 전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단계를 4개로 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아래쪽 진한 부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. 자, 진한 부분을 자, 아까보다 물의 양을 조금 줄이고 그래야 좀 덜 퍼지겠죠. 이만큼의 범위를 똑같이 번져나가면 이렇게 쌓아나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번지는 범위를 좁혀나가야 돼요. 그러려면 무조건 물 조절밖에 없습니다. 물을 적게. 자, 적게 해서 자, 이 정도로 해서 아래쪽에 자, 이 밑에 이게 있다고 생각을 하고 봐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고요. 자, 너무 한 번에 또 진해지면 안 되니까 저는 이제 아까 색이랑 조금 섞어서 그 다음에 인맥 부분에 있죠. 인맥 부분을 이렇게 그리는데 한 번에 완전 진하게 하는 게 아니고 얘보다 진하지만 완전 진하진 않게 슬쩍슬쩍 자, 이런 식으로 넣을 것 같거든요. 자, 한 다음에, 자, 그 다음에 이제 붓을 좀 닦아내고, 물기도 닦아내고,
이 부분 있죠. 이런 부분도 약간 이렇게 퍼트려서 좀 자연스럽게 해주면 더 좋겠죠? 뭐 이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, 자, 제가 인맥을 같이 했는데, 사실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4단계로 한번 그대로 해볼게요. 자, 여기에서 이제 이게 또 마르면 그 위에 인맥을 조금 더, 좀 더 강하게 한번 포인트를 넣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묘사를 할 때는, 자, 이 범위를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겠죠. 자, 여기는 연해지는 게 맞고, 한 요 정도가 살짝 지나거든요. 그리고 여기 아래쪽 살짝, 이 선 중간중간. 자, 이렇게 조금 더 진하게 해서, 자, 색이 엄청 진하기 때문에 쭉 다누면 되게 어색해지거든요. 그래서 이 선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색이 좀 더 진해져야 돼요. 조금 진해졌죠? 자, 약하다고 생각을 하면 물감을 조금 더 묻히시면 돼요. 이렇게 똑같은 색을 계속 칠하면 그냥 좀 터치가 뭉개지기만 하거든요. 그래서 색도 진해져야 돼요. 색도. 이 범위도 좁아져야 되고 색도 좀 더 진해져야 되고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아래쪽도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강조를 해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. 자, 이렇게 보면, 얘만 보면 이상하지만, 이게 여기에 레이어가 쌓인다고 생각을 하면, 이렇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좀 그림이 더 또렷해 보이겠죠? 자, 이런 식으로. 뭐, 이런 약간 꽃 점인가요?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한 번씩 해주면 되고, 자, 뭐 이런 식으로, 이렇게 4단계로 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렇게 지금 이 꽃잎은 목련의 하얀 목련일 경우에 이렇게 한 거고, 이번에는 밑색이 있는 경우를 한번 해볼게요. 그럼 얘처럼 밑색이 들어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밑색이 있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 꽃잎을 보시면 아까는 이제 베이스가 흰색이었다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이 베이스 색깔을 뭘로 보실지 전 너무 궁금한데 자줏빛으로 보실 것 같아요. 자줏빛. 이게 진한 자주 색깔이 많이 보이잖아요. 이렇게 자주색, 레드 바이올렛 뭐 이런 색으로 보실 것 같은데 저는 여기에서 제일 밝은 색을 찾자면 이 부분 있죠. 이렇게 이 밝은 부분을 먼저 이제 찾아내셨으면 좋겠거든요. 이렇게 밝은 색을 찾아내셔서 그 밝은 색으로 베이스를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밝은 부분은 완전 흰색은 아닌 것 같고 이 레드 바이올렛 색깔을 좀 묽게 타서 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마찬가지로 자, 이렇게 먼저 물칠을 똑같이 해줄게요. 물칠을 지금 제가 하는 걸 보시면서 다른 꽃잎들도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시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. 어떤 걸 1번으로 택할지 그 베이스 색깔을 고르는 것부터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거부터 생각을 잘 해주시고 계획을 짜서 이렇게 단계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물칠을 충분히 해주고 자, 이제 베이스 색깔이 아주 연한 흰색에 가까운 이렇게 레드 바이올렛 색인데요. 자, 이런 식으로 조금 물을 여유 있게 한번 해볼게요. 여유 있게 해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렇게 딱 칠했을 때 조금 진하다 하면 이제 물을 가져오거든요. 물만 가져와서 조금 더 연해지게 이렇게 살짝 누르기도 하고 자 물을 좀 더 추가해서 좀 더 연하게 해볼게요. 범위는 그냥 전체 다 칠하셔도 돼요. 이렇게 전체 다 칠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자, 색톤은 요 정도 될 것 같다. 자, 근데 여기서 만약에 밝은 부분이 너무 좀 진해진 것 같다. 그러면은 이제
물기 또 완전 닦아내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이 있죠. 이렇게 여기 아래쪽도 이렇게 밑칠할 때 가능하잖아요. 이게 이렇게 물기를 빼고 진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닦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자, 이렇게 밑칠을 하고 자, 두 번째 색깔도 자, 이제 밑칠을 아주 연한 색을 찾아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 톤 조금 더 진하게 올라가는 부분들 지금 제가 지금 칠하다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진한 곳을 칠할 때는 완전 진하게 했다가 이제 색을 빼면서 칠하는 방법도 있거든요. 제가 동백꽃 칠할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거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. 지금은 조금 색을 칠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칠을 연습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꽃잎에서도 진한 부분을 짝짝짝짝 칠을 하고 물기를 빼서 밝은 부분 이렇게 눌러내면서 칠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, 오늘은 단계별로 칠하는 연습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.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. 자, 밑에다가 해볼까요? 아까보다 조금 더 물의 양은 적게 물감의 양은 좀 늘려서 자, 하지만 자, 물이 또 너무 없으면 안 되겠죠. 지금 두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자, 이렇게 농도만 진해지게 색도 진해지게 해서 이제 부족한 색 부분들을 좀 넣어 볼게요. 자, 위에 쪽 자, 그 다음에 이 아래로 타고 자, 왼쪽 살짝 어둡고 이제 밝았다가 계속 사진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아직 그 인맥보다는 색 위주로 봐주세요. 색 위주로. 자, 이런 식으로. 자, 여기도 살짝 이렇게 연결을. 자, 이렇게 두 번째 면적이 조금 다르죠? 자,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볼게요. 자, 이제 3번에서는 자, 이 위에 이제 색을 어떻게 올릴 건지 또 한번 사진을 보면서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. 물질 진짜 꼼꼼하게 하죠. 이게 영상에 들어가면 참 지루할 부분인데 한 번씩 빼다가도 이렇게 꼼꼼하게 칠한지 모르실까봐 좀 걱정되더라고요. 자, 이렇게 하고 자, 이 위에 덧칠을 할 때는 당연히 면적이 좀 더 좁아지고 진해지고 똑같은 진하기로 올라가면 터치가 뭉개지기만 하니까 좀 더 진하게 색이 들어가야 돼요. 자, 물은 묻히되 너무 많이 묻히지 말고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색을 이제 보충을 좀 해봅시다. 자, 이렇게 1, 2, 3단계의 색깔 변화를 보시고 자, 얘를 보면서 사진도 보지만 얘도 보면서 지금 내가 색이 어디가 부족한지 일단은 그 한 색깔로만 해볼게요. 이제 인맥을 여기서 할 거지만 저는 이제 인맥도 약간 여기서는 번지듯이 살짝 해주고 그 위에 한 번 더 해주거든요. 자, 이렇게 하고 여기 끝부분도 살짝
자,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. 자, 지금 제가 봤을 때 여기 색 톤이 조금 비슷하잖아요. 근데 저는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진해지게 한다 하면은 색을 더 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좀 더 딥해지게 울트라마린을 좀 섞어서 하면 색에서도 진해질 수가 있죠. 그러면 이제 이게 더 이렇게 색이 조금 더 진하게 나가니까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. 이런 식으로 색이 이색이라고 생각을 하고 봐주세요. 자,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이 조금 더 들어가죠.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위에 아까처럼 이제 인맥을 조금 더 진하게 이제 해주겠죠. 이제 진하게 들어가야 되니까 물감의 양이,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물감을 진하게 할 때 물감만 100번 묻히면 안 되거든요. 물의 양도 살짝 있어야 돼요. 물이 없으면 물감이 녹지 않기 때문에 진한 물감을 만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물의 양도 살짝 있어야 됩니다. 자, 이렇게 하고 색을 조금 더 여기에다가 조금 포인트가 되게 진해지면 좋겠죠? 여기에 크림 스네이크를 좀 섞어 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자, 이 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조금 얇게, 인맥은 다 들어가지 않고 포인트로 진하니까. 인맥이라고 쭉 다 하지 않죠? 이렇게 진한 부분이 분명히 있고 연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, 자, 이렇게 한 다음에 조절을, 자, 이렇게 붓을 닦아내고, 자, 물감을 조금만 묻혀서 연결을 할 때는 이게 조금 밝아지겠죠. 당연히 이렇게 닦아냈으니까. 이것도 전체 쭉 다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, 자,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,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4개가 레이어가 쌓이면 하나의 꽃잎이 완성이 되겠죠. 자, 어떠신가요? 설명이 잘 됐을까요? 자, 이렇게 물 조절해서 색깔 번짐을 이제 번져나가는 범위 좁혀나가는 것까지 연습을 해보고, 그 다음에 이제 꽃잎 연습도 해봤는데, 이렇게 동그라미 단계 내는 거는 색깔별로, 색상별로 여러 가지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많이 하실수록 더 좋겠죠. 아니면 뭐 본인이 많이 사용하는 색이 있다면 그 색 위주로 하셔도 좋을 것 같고, 자, 여기에서 포인트는 물의 양과 물감의 양이 같이 많았다가 이제 같이 줄여나간다는 생각으로 하는 거고, 밑색에 물칠을 할 때는 물칠의 양은 동일하게 여유 있게 해주는 거. 자,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것처럼 베이스 색깔이 뭔지 먼저 파악하기. 베이스 색이 가장 연한 색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보신 다음에 그 단계에서 점점 진하게 쌓아나가는 과정을 단계별로 연습을 하시는 거죠. 자, 이렇게 점점 범위를 좁혀져 나가고, 진한 색에서는 이렇게 범위를 더 좁게 해서, 자, 진한 색도 다 똑같은 색으로 하는 게 아니고 포인트가 되게 하고, 연하게 하는 부분은 또 연하게 하고, 자, 이런 식으로 색을 빼나가는 과정을 이제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목련꽃이 아니라 장미꽃이든 해바라기 잎이든 이렇게 잎을 하나씩 떼어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전체적인 잎을 하실 때 조금 더 수월하시겠죠. 자, 그러면 자, 오늘 첫 영상이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2025년에는 모두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. 그리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올게요. 안녕.